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사업부에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과 기업 보안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파쌤에서 보안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주제는 안전한 PC 사용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랜섬웨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우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PC를 노리는 해커의 공격 방법 중 랜섬웨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며 퀴즈를 풀어보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산업혁명은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손으로 직접 수작업을 해서 만들던 시대에서 1700년대 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달되면서 기계식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높아진 이 시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기에너지를 공급 가능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맞습니다. 혹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공장 등 생산시설에서 제조 단계를 나누며 분업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것으로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의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정보화 혁명, 전자기술과 IT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3차 산업혁명기를 거치게 되었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루었을까요?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 이런 단어들은 익숙한데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단어들은 어렵고 생소합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물 인터넷은 우리 현실에 있는 사물, CCTV나 현관문, 신호등, 자동차 등 이런 것들과 장비, 얘는 생산시설과 제도 시스템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면서 그것들이 인식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목적으로 나온 용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CCTV를 통해 보게 되는 정보를 방범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자동차와 신호등이 알아차린 정보로 자율주행을 할 때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공장의 장비들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고장날 것을 미리 알려줘서 수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죠.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좀 와닿으시나요?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삼성의 빅스비, 카카오 미니,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기술이 낯설지 않게 우리 주변에 활용이 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미래사회의 핵심은 초연결과 초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초라는 말은 뛰어넘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기존에 우리 인간들끼리 연결되어 있던 것을 뛰어넘어 사물과 연결하고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하는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디지털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은 ABCD라고 소개를 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칭하는 AI, 이것은 우리 스마트폰의 음성비서로 유명한 빅스비와 시리를 떠올리면 되고요. 특히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비서인 자비스가 그 대표적인 AI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들이 보고 듣던 데이터 외에 SNS로 주고받는 데이터, 영상, 기계들이 보내는 데이터들도 모두 포함하게 되니 그 양과 종류가 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이런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관하고 처리하려는 컴퓨팅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전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 아시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분석하고 가공해서 쓸모있게 활용하지 못하면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는 미래의 유망한 직업입니다. 이 중요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가치를 제공하는 일, 재미있고 유익한 데이터 분석가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유망 직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렇게 중요하다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노리는 공격자들도 많아집니다. 내 PC가 공격을 당한다면 이란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공격을 당하게 될까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파일들이 암호화됩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아본 해커의 공격은 랜섬웨어라는 공격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랜섬웨어란 무엇일까요?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제품을 의미하는 웨어의 합성어로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내 PC 혹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요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경로로든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앞서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주요 사진, 파일들이 암호화되면서 이것을 풀어주기 위한 협상 방법을 알려줍니다.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로 거래를 하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 해커들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감염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니 PC에 연결된 외장 하드는 연결해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숙제, 내 친구랑 찍은 사진 같은 소중한 파일을 되돌리고 싶다고 해커와 협상을 하고 돈을 보내주면 될까요? 돈을 지불한다고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감염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랜섬웨어, 그 주요 감염 경로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겠죠? 먼저 랜섬웨어의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운되는 방식입니다.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P2P 사이트를 통한 감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노래를 다운로드하려고 사용하는 토렌트나 불법 웹하드 등의 악성 코드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SNS를 통한 감염입니다. 친구들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에 포함된 광고 링크들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서 전파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로들에 의해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랜섬웨어 감염 시 외장 하드나 공유 폴더도 함께 암호화되므로 신속히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선과 PC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거 조사 후 하드디스크는 분리해서 믿을 수 있는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치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PC는 포맷2, 백신 등 주요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요. 평소 해킹 상담이나 피해 신고, 그리고 원격 점검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니 그 방법대로 대처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인터넷을 하면서 경험한 악성 코드 등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무심코 클릭한 링크에서 광고가 계속 팝업되는 것,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실행해 보니까 PC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적,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PC를 사용해야 할까요? 랜섬웨어 등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입니다. 백업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저장 장치로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자료는 자주 사용하는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PC에 V3나 알약 등의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SNS 등에 쓰여진 URL이 의심스러우면 방문이나 실행을 자제해야 하고요. 요즘은 특히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는 앱 다운로드할 때 공식 마켓을 이용하고 평판을 확인하는 것들이 추가됩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이나 앱을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첫 번째 퀴즈를 드려볼게요. 4차 산업혁명으로 떠오르는 IT 분야의 유망 직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추셨나요? 정답은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랜섬웨어는 무엇일까요?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인질 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두 번째 퀴즈,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정답은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이해하며 저희 세대는 이것이 변화지만 여러분들은 이 흐름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여러분들은 터치와 음성으로 기기와 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패스트푸드점의 무인 주문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어른들보다 훨씬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유튜브, 1인 방송 채널, 팟캐스트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시기가 되고,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아바타처럼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남들보다 못하는 것 말고 잘하는 거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갖고 나간다면 새로운 기술 속에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차 산업과 보안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질 수 있게 마음껏 상상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